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겁재의 심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주일에 2편씩의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 영상인 겁재의 성향, 그리고 오늘의 겁재 심리, 다음의 겁재 간명 보는 법 등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는 익숙하자는 차원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겁재는 일간과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과 같이 서로 당기는 성분이 있습니다. 겁재가 의미하는 인간관계는 비견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양이 다르다는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살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간관계가 성립합니다. 성별이 다른 형제, 즉 누이와 오빠와 같은 구성이 됩니다. 친구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성친구가 되며 이것은 연인과는 구분이 되어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동업자나 동창생도 대입은 가능하지만 크게 구분을 한다면 이성의 동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의 형태에 놓이게 되는 동성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경쟁자도 같은 의미가 되고 시험을 치를 때의 경쟁 대상자도 또한 겁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심리학으로 본다면 오이디푸스도 겁재의 성분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다투다가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도 또한 겁재의 성분입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면서 겁재의 사물을 찾아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겁재의 사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홀로 서 있는 것을 받쳐주는 것, 보조기둥, 석가래, 건강을 관리하는 운동기구, 헬스클럽 등이며 이 외의 것들은 비견의 사물과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겁재의 심리 상태는 경쟁적이고 주체성이며 남에게 비교하여 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질투심, 용맹스러움, 그리고 충동적이며 어떤 일이든 섬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재물을 중시하지도 않으며 법규를 무시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검소하지 않으며 두려움도 없고 솔직한 것이 겁재의 심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겁재의 단독적인 성분은 비견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차이를 이해하면 됩니다. 겁재는 경쟁하는 심리로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비견과 비슷하지만 뭔가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경쟁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견을 무아의 성분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무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겁재는 무아가 아니고 유아의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그 속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면 그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용돌이가 한번 지나가고 난 후에 다시 조용할 적에는 비견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누군가 자극하면 원래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서 경쟁심으로 머리가 터지도록 겨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무난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경쟁자를 만나면 분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교육시킬 적에는 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경쟁 상대를 붙여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싱에서는 이러한 상대를 스파링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나름입니다.
경쟁자가 있어야 할 사람도 있고 경쟁자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겁재야말로 경쟁자가 절실히 필요한 반면에 비견은 경쟁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단 자극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이 달려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박장과 같은 곳에서는 가산을 탕진하기 딱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겁재는 승부와 연관되는 일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또 막상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십성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비견과 같은 현상으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는 겁재가 많거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겁재가 많은 경우에는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남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돼서 대인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나부대다가 스스로 자신의 성과를 못 이기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재가 많은 것은 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는데요. 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고만장하게 된다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겁재가 없는 사주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승부근성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근성이 없다는 것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겁재가 없다면 이 험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주체성을 겨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겁재가 없는 것 또한 아쉬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겁재가 없다면 경쟁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겨루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으며 나의 삶에 대한 열쇠를 타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겁재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대는 경쟁력이 힘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겁재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참하고 예의 바른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누구를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이 보장된다고 하는 각박한 현실이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흉신으로 간주했던 겁재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경쟁률은 보통 몇백 대 1입니다. 이와 같은 생존의 각축창에서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만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앞으로는 겁재를 중요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겁재의 심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겁재 간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